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지금까지 제작한 UFO는 모델링 과정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인데 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에디터블 폴리로 모델링을 합니다. 앞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매핑이라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에 색과 재질을 입히는 과정이 매핑이라는 과정입니다.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 있는 구슬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구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라는 게 뜹니다. 3ds 2011 버전부터 적용된 이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는 원래 마야에 있던 구조입니다. 맥스를 오랜 시간 사용한 업체나 사람인 경우 원래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 에디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가 아닌 원래 맥스가 갖고 있던 매테리얼 에디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상단에 있는 모드를 눌러보시면은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냐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냐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로 되고 앞으로 우리는 이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이용해서 매핑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설정을 바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매테리얼 에디터를 보시면은 전에 배운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스페큘러가 무슨 뜻인가요? 스페큘러. 네, 광학에서는 정반사에 있는 빛을 스페큘러라고 합니다. 즉, 빛이 닿아서 밝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즈는 무엇인가요? 난반사되는 빛이 디퓨즈라고 합니다. 즉, 빛이 닿아서 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앰비언트는 뭔가요? 네, 주변광이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빛인데 특정 광원에서 오지 않고 주위의 모든 방향에 오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특히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반사광에 영향을 주는 빛입니다. UFO에 색을 주기 위해서는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디퓨즈라는 곳에 가셔서 색상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붉은빛의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즈의 붉은색을 줬지만 어떤가요? UFO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정된 색을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Selection은 선택한 거죠. Assign은 적용하는 거고요. 즉 선택한 오브젝트에다 이 색을 지정하겠다라는 걸 눌러 주셔야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UFO가 붉은색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빛이 닿아서 밝은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좀 더 세게 주시면은 반짝반짝한 UFO의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매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빛을 설정하는 라이팅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팅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보시면은 라이팅 앤 섀도우가 있고 여기 보시면 Illuminate with Thin Light라는 게 있습니다. 즉 따로 조명을 주지 않았는데도 형태와 색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라이트 세팅까지는 Illuminate with Thin Light가 있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단계입니다. 렌더링이란 3D 오브젝트를 원하는 2D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렌더링을 할 때는 적어도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가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TIFF 파일로 저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타가 파일이 많이 쓰입니다. 타가 파일은 32비트의 컬러를 저장할 수 있고 손실이 없는 RLE 압축 방식을 지원합니다. 특히 알파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리터칭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JPG로 저장하시면 안됩니다. 자, 왜 그런지 다양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포토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맨 끝에 가보시면 여기 주전자 모양이 있습니다. 주전자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건데 어떻게 저장하라고 했죠? 자, UFO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JPG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JPG. 여기 보시면 JPG로 저장을 했어요. 압축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OK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로 저장해 보자고 했죠?
PNG 파일로 저장해보겠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채널 있고 48비트를 지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가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가. 자, 포토샵에서 아까 전에 저장했던 세 가지 이미지 파일 형식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JPG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JPG를 불러오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는 하나고 채널 값 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합성하기 위해서 UEF 주변을 따서 UEF를 갖다가 잡아서 어디다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운 작업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파일로 저장하라고 했죠? 그렇죠, PNG 파일로 저장하라 했죠. 자, PNG 파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이 투명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UEF를 가지고 어디다가 던져서 합성을 하기가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일은 무슨 파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최종 파일은 항상 타가 파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JPG하고 타가하고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쵸? 뭐 선생님 왜 타가로 하나요? 타가에는 채널 값 중에 뭐가 있냐면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 값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알파 채널이 있으면은 흰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합성이 되죠. 특히 알파 채널은 CG라던가 이런 데는 꼭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타가 파일로 저장해서 합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이미지에다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다시 생성해 주고 채널 값 중에서 알파 채널로 가셔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가셔서 얘를 지워버리면 뻥 지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투명한 부분만 남죠? 자, 이거를 다른 이미지에다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라는 곳에다가 이 UEF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EF를 이렇게 던지시면 어떻게 돼요? 합성이 되죠? 자, 합성이 되고 얘 크기가 너무 크다 작다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뭐 트랜스폼 에서 스케일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얘를 갖다가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됐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자, 봤더니만 색상이 좀 틀려요. 그럴 때는 뭐 레벨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색상을 진하게 뭐 옅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UFO 혹은 브라이트라던가 이렇게 좀 어둡게 하시면 되고요. UFO인데 이렇게 정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필터 같은 데 가보시면은 모션 블러 같은 게 있어서 얘를 갖다가 좀 더 격동적으로 싹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합성이 가능하겠죠. 뭐 얘만 있을 수도 없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움직이시면 얘가 하나 더 복사하게 되고요. 얘는 좀 더 어두운 곳에 있네요. 그러면 얘는 좀 더 어둡게끔 혹은 여기 색상을 갖다가 좀 더 이런 식으로 합성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그 다음에 리터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신 UFO를 어떤 이미지에다 합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